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 바로 알기 중에서 주로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이 태아보험, 치매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보험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관리비에 보면은 화재보험료라고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아마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1,5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 화재보험료로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나오는데 그럼 화재보험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따로 화재보험을 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질문인데요. 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나오는 화재보험은요, 아파트 건물에 대한 화재입니다. 화재보험입니다. 아파트 건물이 만약에 화재가 나서 건물에 손실이 난 거는 그 화재보험으로 커버가 되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내 가재도구 있죠. 우리 살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안 물어줍니다. 그래서 가재도구는 내가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야 나중에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으로 번지잖아요. 옆집에 불 나서 불탄 거 전부 내가 물어줘야 됩니다. 배상 책임.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집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은요, 그거 벌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지 않은 위험들이. 그걸 한번 쭉 보면은요. 자, 우리 집 재산 손해, 이거 당연히 화재보험에서 물어주죠. 뭐 우리 집 가재도구도 물어주고, 그 다음에 옆집 피해 배상도 해줍니다. 화재보험에서 이 옆집 피해 배상. 그리고 화재로 인한 벌금도 물어줍니다. 그리고요, 이런 거. 우리 집에 불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어디 가서 주무실 거예요? 난감하죠. 그래서 임시 거주비 또는 전세금, 이런 부분들을 화재보험에서 보장해 준다는 거죠. 또 이 화재가 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죠. 화재를 피신하다가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런 다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해 또는 크게 다치면 후유장애도 남거든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이런 보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난 집에 꼭 도둑 드는 경우 있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도난이 발생할 수 있어서 도난 손해도 화재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진 담보도 있습니다. 화재보험이지만 지진이 나게 되면은 그 지진 손해도 물어주는 그런 특별 약관이 있거든요. 이거는 워낙 민감한 그런 요소라서 이걸 특약을 안 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해주는 회사 거 가입하시면은 지진 담보도 보장받으실 수 있다. 요즘은 뭐 지진도 과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화재보험으로 이렇게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설사 아파트에서 하셔도 꼭 가입해야 되겠죠. 그런 요소라고 권해드리고요. 화재보험 가입 예시를 하나 여기 들어봤습니다. 빌라 33평에 사시는 분이 3년 만기로 3년 납, 3년 동안 보험료를 내겠다. 그래서 주요 보장 내용은 건물 화재 손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33평 빌라 이제 3억으로 지금 이렇게 받고요. 가재도구 화재 손해 5천만 원. 우리 집 살림, 그죠? 그다음에 화재 배상 책임. 옆집에 불이 옮겨갔을 때 대인 1억 5천, 대물 10억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보가 있고요. 또 화재 임시 거주비. 그래서 하루당 10만 원. 그리고 화재 벌금으로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화재 사망 시에 1억 원. 이런 보장을 다 해서 K손해보험의 경우에 월 2만 원으로 이렇게 커버되는 화재보험이 있네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 조건이나 가입 보험 회사에 따라서 보험료나 보장 내용은 많이 달라지니까 본인의 케이스를 보험 담화에서 한번 해보시고 또 전문 컨설턴트들에게 또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인데요. 자동차 정말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이니까. 자동차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요.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차상해, 타차 운전 특약, 자차 긴급 출동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대인 배상이라는 것은 책임 보험인 대인 1, 요거는 이제 의무 보험이죠. 그다음에 대인 2는 임의 보험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대인 1, 2 합쳐서 다 가입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대인 배상은 거의 무한대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대인 2까지 가입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아까 강원래 씨 얘기를 들어드렸었는데요. 앞에 영상에서 22억이라는 그 보상금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 2, 대인 배상 2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음에 대물 배상, 남의 차를 부수거나 내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남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 남의 담벼락 들이받거나 전봇대 들이받거나 가드레일 들이받거나 이거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대물 배상. 또 자기 신체, 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 때 자기 신체 사고, 그리고 무보험 차상해, 상대방 가해 차량이 보험에 안 들었을 때 어디서 보상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 무보험차 상해는요, 내가 운전할 때 아니더라도 걸어 다니다가 다쳤어도 그 차가 무보험이면은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타차 운전담보 특약, 이거는요, 내가 A라는 차를 보험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B라는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물어줍니다. 이거는 보험료도 안 받아요.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면 저절로 이거는 담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차 손해는 내 차 부서진 거 이제 물어주는 거죠. 긴급 출동은요, 갑자기 뭐 이렇게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운행을 못하게 됐을 때, 뭐 기름이 갑자기 다 떨어졌다, 뭐 이럴 때 긴급하게 출동해서 해주는 거죠. 또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서 차 운행을 못하게 됐다, 이럴 때 출동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담보해주는 게 자동차 보험인데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냈을 때 보험료 올라간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거 한번 감 잡아보게 해드릴게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요, 점수를 매깁니다. 사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켰을 때는 점수가 제일 높아요. 사망사고가 4점이거든요. 다치게 했을 때는 급수에 따라서 1점에서 최고 4점까지 이렇게 이제 점수가 매겨지는데, 이 점수 1점당 보험료 한 10%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안 다치고 물적 사고만 났을 때는요, 최고 1점. 그러니까 한 10%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험료를 50만 원 내고 있다, 올해. 근데 올해 사고를 냈다. 그럼 그 다음에 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 갱신할 때, 그때 아마 보험료가 3점 사고다 하면 지금에 대비해서 한 30%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올라간 보험료가 한 3년 동안 그대로 안 떨어지고 그냥 가다가 한 3년쯤 후부터 한 10%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7년에서 10년 정도 미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올해 사고를 안 냈으면 내년에는 10% 할인을 받았을 텐데 할인도 못 받고 계속해서 높은 보험료 내고 아주 한참 후부터 조금씩 떨어지니까 그 영향은 매우 크죠. 그래서 뭐 보험료 이 부담을 위해서라도 물론 그 이상으로 또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지만 사고는 안 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굉장히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운전자를 뭐 우리 집안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전부 운전자로 다 설정을 해놔도 되겠죠. 그걸 보험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요, 이 보험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범위는 이렇게 정하게 돼 있는데, 나 혼자 운전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같이 운전할 수 있는 부부 한정도 있고, 그다음에 피보험자 한 명을 정한 다음에 나와 함께 이렇게 타는 이런 피보험자 1인 플러스 지정 1인 이런 운전자 범위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이 다 탈 수 있는 가족 한정, 거기다 형제자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가족 플러스 형제자매, 그리고 아무나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는 누구나 특약. 자, 그러면 누구나 특약이 제일 비싸겠죠. 누구나 탈 수 있는 거. 그리고 제일 싼 거는 피보험자 혼자서 운전자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젊은 20대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연세가 한 50대쯤 된 부모가 있고, 그럴 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아들이 휴가 때 아버지 차를 운행한다. 그거 대비해서 아들을 처음부터 운전자로 해놓으시면 보험료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순간적으로 아들이 탈 때 며칠 그때만 단기 운전자 추가 특약을 활용하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게 하고 또 그 아들이 운전할 때도 이 자동차 보험을 담보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운전자의 연령이나 또 운전자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자동차 보험을 좀 할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이 있어요. 마일리지 환급이라고 해서요. 이거 대부분 회사가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시에 약정을 하면 작년도에 약정한 것보다 운행을 덜 하면 돈을 돌려줍니다. 일정 금액. 그런 마일리지 환급이 있고요. 다음 블랙박스 달고 있으면 그것도 할인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어리면은요. 태아에서 만 9세 이하 이런 경우에는 할인을 해줍니다. 회사마다 할인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다음에 사고 통보 장치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데요. 요걸 장착한 차들은 또 할인해줘요. 그래서 할인의 요소들이 이렇게 있고 대중교통 할인 이런 특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인 한정이나 부부 한정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한 12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부부가 같이 한 12만 원 이내로 쓴다 또는 24만 원 이내로 쓴다 대중교통을 그런 경우에는 할인을 해줍니다. 이걸 할인을 해주는 이유는요. 자동차 운행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쓰는 집이구나. 그러니까 할인해준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서민우대 할인도 있고요. 퍼마일 특약이라는 이런 또 특약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한 회사에서만 하는데 내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계산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내는 그런 좀 특이한 겁니다. 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는요. 자기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상 못 받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복운전, 고의사고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안 해줍니다. 뭐 윤리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서도 절대로 보복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일까요?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전동 킥보드 탈 때 면허 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면허 있어야 되는데 다만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요. 다만 13세 이상만 탈 수 있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자동차 보험이 있을까요? 자동차면은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자동차 보험 없고 또 더구나 앞으로 이제 면허도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앞으로 보험이 생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 생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2020년 6월 2일자 판결 난 게 좀 이렇게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전치 2주 타박상을 입혔는데요. 이분이 이때 음주 상태였대요. 이분이 음주 무면허 음주 운전을 했다 해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면은 자동차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되는데 그거는 무죄 선고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자동차 보험 없기 때문에 이런 판결도 났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요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왜?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핫한데요. 교통사고 났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으로는 크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뭐냐? 자동차 보험은 전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산을 손실나게 하거나 그 배상 책임을 해주는 부분을 주로 하고 있죠. 물론 내가 다친 것도 자기 신체라든가 내 차 부서진 거 뭐 자기 차량이라든가 있긴 합니다만 중심이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자신을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내가 꼭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낸 거에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벌금을 물게 됐을 때 이건 물론 자동차 사고 내서 타인에게 그 상해를 입히고 또는 손실을 입혀서 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게 됐을 때 이게 벌금 물어주고요. 또 소송이 걸렸을 때 변호사 비용 물어주고 또 형사합의금이 필요할 때 형사합의금 그다음에 교통사고 의료비도 이렇게 보상해주는 이런 보험이 되겠고요.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는 게 있는데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그냥 알기 쉽게 이 사고 냈을 때 사고가 형사 기소가 되는 그런 사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형사 기소를 안 당하는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 기소를 당하게 돼 있는 그런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겁니다. 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등등 이러한 교통사고를 내게 됐을 때는 형사 기소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 외에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사고죠. 특히나 올해 2020년 3월 25일에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 민식이법에 의해서 스쿨존에서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을 때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엄청나게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그냥 조금 다치게 해도요. 최하가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고요.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게 되면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엄청나게 그렇게 무거운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운전을 하시지 않거나 만약 하게 되면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비금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예시를 한번 보겠는데요. 남자 40세 사무직 종사자, 자가용 운전자 이런 경우에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또 교통상해로 사망을 당했을 때 또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이러한 담보들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M손보의 경우에 1,900원짜리 이런 상품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본인에게 맞춰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 여행자 보험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예를 든 대로 30세 남성이 사무직 근로자인데 해외여행을 7일간 갔다 오려고 한다. 그랬을 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요. 해외에 나가서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거나 해외에서 상해로 인해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질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또는 국내까지도 같이 포괄해서 보장을 하는데요. 국내 상해 입원 통원, 국내 질병 입원 통원 이런 부분 포함하고요. 그 외에 비급여 도수치료, MRI, 그다음에 비급여 주사료. 이 비급여라는 것은요. 상당히 비싸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해외 여행 중에 휴대폰 도난, 뭐 카메라를 잃어버렸다든가 뭐 비싼 걸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경우에 도난에 대해서 보상, 또 해외 여행 중에 어떤 배상 책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이 발생하죠. 네, 그런 것들도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중대 사고로 인해서 구조 송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쳤다. 그렇게 되면은 비행기로 송환해야 되는데 비행기 좌석 하나 갖고 안 되거든요. 누워서 와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 구조 송환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요거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설정했고 항공기 납치라는 것이 있어서 지연 도착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보장을 다 했을 때 여기 M손보에 그 해외 여행 보험을 보면은 보험료 8,750원. 정말 싸죠. 정말 쌉니다. 이거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공항에 가서 가입하시면요 이거보다 훨씬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모바일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쌉니다. 보험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보험을 가입할 때 인터넷으로 가입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 듣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인터넷 가입과 보험 설계사에게 가입하는 경우에 우선 장점. 인터넷 가입은요, 보험료가 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통 마진이 별로 없잖아요. 보험 설계사분이 중간에서 뭔가를 해주시려면은 그분들 수당 수수료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업비라고 하는데, 근데 인터넷 보험은 그런 부분이 세이브가 되니까 보험료가 쌉니다. 단점은요, 처음에 가입할 때 나중에 정말로 사고 나서 보상받을 때 이거 다 본인이 챙겨야 돼요. 본인이 연락하고 혹시나 보험회사하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한테 가입하면 단점은 보험료가 비쌉니다. 아까 그 인터넷 가입하고 반대죠. 아무래도 이분들께 드리는 수당이나 수수료, 이분들도 그냥 공짜로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장점은 가입할 때 설계라든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뒷수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해당 설계사가 해주시죠. 대부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친절하고 똑똑한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정형화된 보험, 아까 그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딱 정형화돼 있어요. 회사마다 상품의 내용도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인터넷으로 가입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 분야 보험, 예를 들면 질병보험이라든가 또는 뭐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그런 내용을 잘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전문성이 있는 이 컨설턴트들에게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의사결정하시는 게 소탐대실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가입하는 방법까지 봤고요.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험이 됐든 다른 전반적인 금융이 됐든 이 정보를 알아보는 사이트가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파인이라고 이렇게 치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금융 정보가 종합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안에 보면은 보험, 증권, 은행, 뭐 내 계좌 이런 거 다 조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파인이라는 거 활용해 보시고요. 마지막 보이스피싱이 정말 요즘 시대에도 많은데요. 하나만 좀 팁을 드렸으면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을 때 화내거나 또는 길게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것은 내 전화번호를 알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다가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기에 되도록이면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을 싫지 않고 대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내가 직접 알아볼 테니까 전화 끊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짧게 전화를 끊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보험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보험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그런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보험 사기라든가 보험 소비자 보호라든가 현명한 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